자, 39번부터 한번 풀 건데,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이 문제를 보면 리미트, 얘들아, 이거 계속 띠까온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이런 거 있으면은 제발 그대로 풀지 마세요. 자, 일단 이 작업이 있으면 뭐부터 하자고? 시험부터 하자고, 그치? 그럼 분모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루트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괜찮지?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오는 거야? 마이너스 t요. 이렇게 돼. 되셨어? 근데 이 형태는 앞으로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전에 했었던 건데 0분의 0꼴에서 근호가 존재했어. 근호가 존재하면 우리 뭐 하자 그랬지? 유리화 하자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대충 주어졌네? 그럼 유리화 하듯이 분모 분자를 생성해 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에 뭐를 곱할 거냐면 루트 t제곱 플러스 6t의 플러스 2의 플러스 t를 곱할 거고요. 이거 괜찮아?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t제곱 플러스 6t의 플러스 2의 플러스 t를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는 어차피 뭐가 되니까 합차 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얘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주면 제곱이 날아가고 6t의 플러스 2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맞아? 그지? 그 다음 분모를 다시 한번 써주면 t제곱 어쩌고 저쩌고랑 플러스 t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 맞니? 그지? 내가 왜 이렇게 생략을 하냐면 t가 지금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맞아? t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근호 안에서 최고차항 말고 나머지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럼 얘는 t제곱 루트 t제곱이니까 사실상 뭐랑 같고? t랑 같을 거고 뒤에 t가 더해져 있고 그치? 그럼 분자에도 뭐는 의미가 사실 없고 2는 의미가 없고 6t니까 얘가 뭐랑 같아지는 거야? 3이랑 같아지는 거야. 괜찮아? 준영이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야, 안 할 거야. 해서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 근호 있죠?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리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모 분자 생성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없는 건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유리화 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43번. 43번인데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요게 이제 너희 입장에선 바로 계산이 안 돼서 처음에 조금 당황스러운 형태거든. 이거 이렇게 보면 얘들아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분모가 0으로 향하면서 앞에 있는 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무한대로 향하게 돼요. 맞지? 뒤에 있는 거는 얘 4분의 1로 향하고 여기 4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0으로 향하는 형태야. 이거 계산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는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전개를 다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얘네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니? 이해되셨어요?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진행하면 x가 1로 향했고요. 분모가 x-1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만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4배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요. 이렇게 되고 맞지? 그리고 이거 분자 다시 계산해주면 4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그치? 첫 번째로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4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1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뭐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맞지? 그러면 식이 지금 이 식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앞에는 x-1분의 1이 있었고요. 어이 깜짝이야. x-1이 있었고요. 너 이거 가져와.
지난 시간에 프린트 또 안 받아간 사람. 요거. 언니 요거 받아갔. 언니만 요거 추가로 받으면 될. 너 이거 받아갔니? 네. 너 받아. x-1분의 1이 앞에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게 4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얘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에서 공통인수 존재하죠. 맞아? 그럼 이제 얘네를 뭐 해주고 약분해주고 나면 대입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쳐다봤을 땐 얘는 무한대로 향하고 얘는 0으로 향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됐던 어떤 전체 묶음을 다 정리를 해줬더니 공통인수가 생기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나는 편하게 보려면 이거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해. 그럼 얘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판단을 해주면 지금 뒤에 있는 항이 2의 x 플러스 1이 되고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 놈이랑 요 놈이 바로 약분되는 형태로 친구들이 눈에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식의 형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 가능하겠네, 합차 가능하네 정도로 해서 풀이 2개 정도 써놓는 게 나아요. 알았지? 앞으로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늘려놓는 게 이득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45번 볼 건데 얘들아 45번 한번 쳐다보고 먼저 있어 봐봐. 자, fx 이렇게 써도 마이너스지.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하고요. 앞에는 n제곱이 있고 뒤에는 f의 n분의 2의 플러스 3의 마이너스 f3에 대한 다시 제곱이야. 그치? 맞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원래 아마 요청하는 형태는 2가지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다 전개해서 문제 풀어봐 라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의도가 그거일 거야. 전개해서 식을 다 풀어보고 여기서 차수 정리해서 문제 풀어봐. 이게 아마 의도일 거야. 근데 너희 그거 싫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쳐다볼 때 어떻게도 쳐다볼 수 있냐면 다른 식의 접근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건 n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이 형태에 대한 식들을 봐. 대입해보면 n분의 2 플러스 3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돼. 요거 이해돼?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되냐면 n분의 2의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야. 맞니? 그리고 빼기 3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건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뭘로 적용할 수 있어? 합차 공식으로 다시 풀어낼 수 있잖아.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다시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 합차 공식으로 푸니까
둘을 먼저 더해줘야 되지. 그럼 둘 먼저 더해주면 n분의 2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둘을 빼주게 되면 n분의 2가 될 거예요. 요거 맞아요?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얘네가 각각 제곱이 되어 있는 건데,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얘네끼리는 계산이 지금 가능하니? 이것끼리는 지금 계산 가능하지, 그치? 안에 있는 것만 얘네끼리 계산하면 n제곱분의 4에 플러스 n분의 8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네도 그럼 따지고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어디로 향할 때? 무한대로 향할 때 n 곱하기 n제곱분의 4 플러스 n분의 8에 해당하는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다시 묶어줄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맞아? 그치? 우리 다 했던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n분의 4에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요 놈을 제곱해서 리미트 n을 뭘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래.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뭐가 되니? 0 되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8에 가까워지지. 거기에 대한 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돼요? 64가 돼.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진행도 가능해요. 근데 이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너희가 제곱에 해당하는 성질, 그러니까 지수 계산에 해당하는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실수 안 하고 문제가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 45번은. 됐어요? 그래서 이 45번 잘 챙겨주시고, 이제 뒤에 있는 건 미정계수의 결정, 요게 이번 담원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간다잉. (45번) 어려운 건 아닌데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뭐 떨어뜨렸니? 지금 분모가 x 플러스 3이고요. 분자는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래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야. 자, 이거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했던 건데, 얘들아,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하면 분모가 너희 바로 직관적으로 어디로 향한다라는 걸 알게 돼.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치? 그래서 분모가 어디로 간다고요? 얘 0으로 간대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해버렸지. 맞아? 그럼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수렴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첫 번째 분자가 발산한대, 무한대래. 그럼 분모는 0으로 향하고 분자는 무한대래. 그럼 이거는 수렴할 수 있어? 없어. 맞아? 이거 이해되니? 분자가 100만이야. 분모는 0.1이래. 그 다음은 분자는 1억이야. 분모는 0.01이래. 그럼 점점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잖아.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 케이스 수렴 불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분자가 2 같은 값이야. 실수값이야. 정해졌어. 상수로. 이쪽으로 수렴을 한대. 근데 분모는 어떻게 돼? 또 계속 작아지고 있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발산하는 케이스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얘는 발산할 수도 없고 상수로 수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0분의 0꼴이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그럼 이 분자가 어디로 향한다는 거야? 0으로 향한다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일단 0을 대입해서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b에 해당하는 값은 3a의 마이너스 9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식을 한번 전개를 다시 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분모 x 플러스 3분의 분자는 x제곱에 플러스 a의 x에 b 대신에 3a 마이너스 9를 써주게 되면 3에 a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다시 바꿔서 봐줄 수가 있을 거거든. 맞니? 그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xx에 3에 a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하면 크로스하면서 ax가 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맞아? 이렇게 되고 다시 쉽게 생각하면 너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도 보이냐면 얘가 다항식인데 뭐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뭐를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돼? x 플러스 3을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형태가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의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는데 마이너스 3으로 향하는데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 반드시 생겨야 되고 뒤에 있는 형태는 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네가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이후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값은 a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이 a 마이너스 6이 뭐래요? 마이너스 2래요.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4가 되고요. a에 4를 대입하면 b의 값은 3이요. 이렇게 잡고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거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자, 이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게 제일 차근차근 천천히 너희가 정석대로 푸는 과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분모가 뭐로 향하니까 0으로 향하니까 수렴하기 위해선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치? 그럼 분자에 0을 대입을 해서 a와 b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통해 b 대신에 a로 관계되어 있는 수식을 대입을 하고 그럼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약분하고 대입해서 a값 b값 찾아주시면 돼. 요거 되니? 근데 자 여기에서 과정을 조금 생략하면 분모가 0으로 향하고 수렴하니까 분자도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그럼 반드시 분자도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야.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 이것도 가능해요. 따지고 보면. 그냥 새로운 상수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날렸어.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럼 c 마이너스 3이 뭐래? 마이너스 1에. 그럼 c 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 1을 다시 대입하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인 누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주어져 있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더 빠르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써먹으려면 너희가 이 과정이 완벽하게 돼야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x 플러스 3을 포함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생략하고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런 풀이가 가능해서 이거는 개념과 정의된 부분이 정확히 일맥상통한 거고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계산이 빠를 거예요. 아시겠죠? 가볼게. 50번. 자, 이 첫 번째 수식에서는 너희가 뭐가 일단 체크가 돼야 되냐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럼 너희는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최고차항만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x제곱분의 a x제곱이 5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니? 그럼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x가 무한대로 향했을 때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요거 친구들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잖아. 그치? 근데 너희 이거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향할 거거든? 맞지? 그러면 얘를 너희가 일단 이렇게 먼저 바꿔놔. 괜찮아?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얘가 분모가 0으로 향하는데 맞니? 분모가 0으로 향하는데 수렴하면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으로 향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1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최고 차이의 계수가 뭐였니? 5였죠? 그러면 뒤에 있는 수식은 5x의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이해됐어? 그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해주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뭐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얘가 누구래? 2분의 3이래. 그래서 알파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ABC 값 한 번에 쫙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맞니? 그래서 50번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풀 수 있으니까 친구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시고 지우개 새 거 하나 까. 다녀오세요. 너희 기억하지? 반년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수많은 볼펜과 샤프와 지우개를 사면서 야, 이거 진짜 금방 사라진다? 보다 보면 애들이 하나씩 가져가는데 갑자기 없어. 지금 7개 남았어. 지우개. 처음에 내가 시킬 때 한 40개 시켰거든. 그 30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치? 다 집에 하나씩만 아마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 근데 30개 정도 사라졌어요. 각자의 집에 그 하나씩 있는 거야. 혹은 한 명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치? 얘거나 집에 얼마나 있어? 저 쌤이 하나 가지라 하시. 그래서 그거 가져가고. 정말 그것만 있니? 쳐다보니까 그거 하나도 없고. 아 진짜? 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네요. 그래, 말 잘 듣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시킬 때가 왔어요. 이제 특강을 시작을 하죠. 이번 특강 선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할까? 내 얼굴 그려져 있는 반팔 티로 할까? 표정 봐라. 입을 것 같아요. 잠옷으로. 그래, 설마 실사를 넣겠니? 미쳤어? 내가 뭐 연예인이야? 그거 말고 뭐 좀 어떻게 꾸며가지고 넣든 뭐 하겠지. 뭐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번에 너희 조교 한 명, 조교가 잘 안 보이죠. 조교 한 명 또 추가로 구하면 그것도 한 100만 원 나가고. 이번에 돈을 별로 못 벌 것 같아. 큰일 났어. 하진이 예진이도 문제인데 너희 특강 끝나면 9월 달에 내 막내 동생이 또 한 명 나와요. 얘를. 그럼 이제 또 뭐 챙겨줘야지. 이제 내가 가장인데, 그지? 자, 간다잉. 요거 얘들아 뭐 보여? 2개 보여야 돼. 첫 번째, x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고 있어. 두 번째는 여기에 뭐 있니? 근호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희는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치환할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유리원. 그렇지. 그 과정이야. 보이는 거 그대로 가시면 돼.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쓴다.
t가 어디로 향하고 무한대로 향하고 루트 at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dt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t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해주고 유리화 해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봐봐 at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마이너스 2bt에 뭐를 빼냐면 마이너스 4t제곱을 뺍니다. 맞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항상 너희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 최고차항은 소거돼야 돼요. 알겠지? 최고차항은 소거가 돼야 되는 게 왜냐면 너희 이대로 봐주면 분모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t가 어디로 향했으니까 무한대로 향했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에서는 2t랑 루트 at가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해요. 맞니? 요거 두 개 존재하지. 다시 이야기하면 분자의 최고차항은 1차예요. 그치? 얘 1차야. 근데 봐. 우리는 분자는 1차 가능하고요. 2차 가능하고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얘네 소거되는데 B가 뻥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예시로 분자가 0으로 향하면 무한대분의 0꼴이니까 극한값이 0이 돼야 돼. 아니죠? 맞지? 분자가 2차면 1차분의 2차가 되니까 무한대가 돼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차수가 서로 어때야?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선 반드시 누구랑 누구가? 2차항이 얘네 제곱해서 빼주면 at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4t 제곱이 소거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딱 보자마자 a가 4가 돼. 왜? 어차피 계산하면 소거돼야 되거든. 이해되니? 이게 익숙해지면 계산이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뭐니까 어차피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2차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네 소거돼야 되고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되고요? 4가 돼요. 맞아? 4가 되고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분모는요. 루트 a의 플러스 2에 대한 t가 되는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bt가 되는 건데 a의 값은 4였기 때문에 요는 뭐가 되고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b가 돼요. 근데 요 극한값이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b는 뭐예요? b도 4가 돼요. 됐어? A 2라고 썼잖아. 아닌가? 4 맞나? 4고. 이거 잘못했나? 무엇을 조졌니? 답을 잘못 썼는데? EBT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 고마워. 2네. 그지? 고마워. 집중을 못하지? 그래서 B분의 A니까 정답이 2가 되고 내가 써놓은 답이랑 달라가지고 놀랬어. 그래서 답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구들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유리화를 했는데 차수가 같으려면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소거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지수 먼저 생략해 놓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해됐어? 이런 계산 가능하니까 애들 잘 푸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괜찮지? 질문 있니 혹시? 괜찮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 54번. 54번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할 때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되고요. 이 값이 이제 1이 되는데 요 1이 되는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할 때 얘들아 이게 x가 마이너스 1로 향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식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 해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런 식으로. 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첫 번째 보니까 x가 뭐가 됐어? 무한대가 됐지, 그치? 그럼 이렇게 x가 무한대라는 건 뭐를 찾아주란 이야기야? 최고차 항을 찾아주란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거 맞니?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 항은 2이고 그럼 분자의 최고차 항도 뭐가 돼야? 2가 돼야 얘네가 뭐가 될 거야? 극한값이 1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입장에서는 지금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2고요. 차수가 뭐인? 2차인 2차 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 보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로 향했을 때 0으로 향하고요.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수렴할 수 있게 되겠지. 요거 맞니?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너희 입장에서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로 향할 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분자는 최고차의 개수가 2였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2x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대충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요. 요거 됐어? 요 값이 뭔데요? 마이너스 3인데요. 그럼 각각 대입해서 알파 값 구해질 거고 요걸로 fx 구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되니?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옵니다. 이게 과정이 앞으로 너희가 극한이나 미분으로 넘어갈 때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된 형태로 수식을 판단하고 전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56번) 한번 해볼게요. (56번에서) 보시면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떠한 fx를 뭘로 나눈데? x-1로 나눈 나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럼 저 상황이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이거 구해봐. 나 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맞니? 그치? 요거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아니야?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f1을 구해달라는 거고 결국 우리는 fx에 해당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자, 봐. 일단 너희가 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얘 x제곱분의 fx 플러스 2x 세제곱은 fx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은 최고차항은 x제곱이어야 돼요. 맞아? 2차식이라고. 2차가 돼야 되고요. 얘에 해당하는 개수는 1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는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우리가 x가 무한대가 주어졌을 때 뭐만 파악하는 거야? 최고차항만 파악하는 거야. 그치? 최고차항에 대한 개수만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수와 개수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에 x제곱에 뭔지 모르고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3차식이라는 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치? 근데 x제곱이 있고요. 1차랑 상수를 우리가 모른다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봐봐. 우리가 x로 나눌 거야. 괜찮니? 이렇게 나눴어. x로 나눠서 식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봐요.
앞에 있는 거 x로 나누면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x로 나누면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 다음 나누면 뭐가 되죠? a가 되고요. 그리고 나눠주면 얘는 x분의 b가 돼요. 맞아? x가 어디로 가죠? 0으로 향해요. 그지? 여기에서 내가 확정되는 거 이야기 한번 해줄게. 확정되는 거. 마이너스 2x제곱에서 x가 0으로 향하면 얘는 뭐가 돼? 0이 돼. 얘는 0이 돼. a는 그대로겠지. x분의 b는 아직 몰라. 왜냐면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b가 0이 아니잖아? 너희가 b가 써져 있다고 해서 얘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얘가 존재를 하잖아?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이거 무한대가 돼요. 그럼 극한값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번 나 조건에서 너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야 이거 상수 뻥이야.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 많이 나오는 조건이야 얘들아. 요 조건 정말 많이 나오는 조건이고 x분의 fx에 대해서 얘가 2래. 그러면 상수항은 없고 상수항 없고 그리고 1차의 개수가 2란 뜻이야. 이해되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됐어? 그래서 요 놈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fx에 해당하는 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요거 사라졌고요. 얘가 2라고 확정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됐어? 되니? 자, 그러면 이번에 요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향하는데 0으로 향하는데 x제곱분의 fx가 3이래요. 이건 뭘 말할까? fx에 x제곱의 개수가 3이란 이야기고 x 1차랑 x의 0차 상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니? 만약에 1차 항이랑 상수항이 있으면 분모가 0으로 향하기 때문에 발산하게 된다고. 발산은 수렴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요거 이해돼? 그래서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조금 바꿀게. x의 n제곱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을 수렴한대. 얘네를 가진대. 라고 하면 x n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맞지? 그 n제곱보다 작은 차수들은 전부 다 존재해 안 해?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요 조건이야. 지금 나 조건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요런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재밌지? 이게 나는 진짜 재밌어서 하는 말인데 너흰 별로죠? 좀 더 보자. 지워도 돼? 지운다? 아유나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59번은) 샌드위치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fx가 2x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2x의 플러스 5보다는 작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했을 때에 해당하는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전체의 세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는 이 형태를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내면 돼. 알겠지?
근데 자, 이번에 x가 어디로 향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향하지. 그지? 그러면 얘도 플러스일 거고 얘도 플러스일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각각각을 세제곱을 해줄 거야. 요거 괜찮아?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를 세제곱 해주고 얘도 세제곱을 해주고 요 놈도 세제곱을 해줄 거예요. 요거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주어진 이 fx의 세제곱을 요 형태로 만들려면 분모에 뭐를 나눠줘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나누고 그런 뒤에 각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x를 어디로 보내자고?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고. 요런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자, 다시 x를 이번에 뭐라고 또 보냈으니까 무한대로 또 보냈으니까 무한대로 보낼 때는 우리가 뭐만 파악하자는 이야기를 했지? 최고차 항만 파악하자는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맞아? 그럼 사실상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 마이너스 1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 맞아? 그치? 그럼 간략화해서 식을 봐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는데? 무한대로 향하는데 분모는 x 세제곱의 어쩌고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8x 세제곱의 어쩌고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극한값 8로 향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값은 뭐보다는?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요거 이해되지? 그럼 오른쪽에도 우리가 똑같이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뭐를 취했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취했으니까. 그지? 그럼 얘도 사실상 뭐만 보자는 이야기야? 최고 차항만 보자는 이야기잖아. 그럼 둘 다 무시하고 생각을 해주니까 얘도 사실상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8로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결국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세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8보다 작거나 같은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항상 이렇게 끼어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제시를 해요. 됐니? 그러면 요 값은 결국 뭐가 돼요? 8이 돼요. 됐어? 밑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한쪽 변만 극한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끝이야.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 밑에 있는 60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너희한테 제시된 게 x제곱 플러스 2의 fx고 그리고 크거나 같은데 얘가 3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3x제곱에 플러스 4가 되는 건데 너희가 보고 싶은 건 리미트 fx에 해당하는 극한값을 보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각각 뭐를 나눠주면 돼? x제곱 플러스 2를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을 나눴어.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뭐를 해주면 극한을 리미트 무한대를 보내주게 되면 사실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니까. 그치? 그러면 비교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3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한쪽 변만 정리를 해도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하나만 푸셔도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활용인데 이거 도형 혹은 그래프에 적용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거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볼게요. 지운다잉. 여기서 P점에 해당하는 이 좌표가 x, y가 되고 그지? E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2,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Q래. 자, 이번 문제에서는 얘들아 그냥 주어진 그대로 수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x가 2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래. 그리고 어떤 길이를 비교를 하냐면 PQ의 길이를 하나를 비교를 하고요. AQ의 길이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너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PQ의 길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새끼들이 있냐면 좌표가 y였으니까 얘는 y 마이너스 y좌표가 1이었으니까 1이네. 이런 새끼들이 있어. 근데 얘들아, 문제가 뭐가 변화하고 있어? x가 변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요 y 값은 어떤 함수 위에 있어? 요 함수 위에 있지. 그러면 이 y도 y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x로 써야 돼. 그래서 요게 아니라 루트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요거 이해됐어? 그치?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이번엔 AQ에 대한 수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AQ에 해당하는 수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Q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P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요 길이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요거 맞아요? 그래서 요 식을 너희는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인데 분모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근에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자, 뭐가 존재하지? 근호가 존재하죠. 근호가 존재하면 뭐 해줘야 되고? 유리화해야 되고. 난 너희랑 이렇게 푸는데 너희는 생략해서 빨리빨리 풀어도 괜찮기는 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리미트 분모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1에서 1을 빼니까 x-2가 될 거고, 분자에 똑같이 x-2 있고, 여기에 누가 남아있고,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남아있으니까 각각 약분하고 x는 어디로? 2로 향해서 앞에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1일 거고요. 뒤에 1이니까 정답이 2네. 이렇게 돼. 됐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도형에 대한 성질을 그냥 그대로 수식으로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나는 추가적으로 66번까지 풀어드릴 건데, 66번이 좀 어려워, 얘들아. 요거는 도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오고, 지워도 돼? 어이, 언니 깔끔하네? 다른 얘기야. 지금 뭐 너희 좀 쓰는 친구가 있어서 아침에 내가 아들을 데려다 주다 보면 아들이랑 친한 여자애들이 있어. 뭐지? 들이네요. 많아요. 좋아하는 여자도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애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내가 진짜 애들을 많이 안아주고 뽀뽀를 많이 하거든? 걔가 밖에서 그러고 다녀. 여자애들한테요? 남자애들이나 선생님한테도 다 해. 뽀뽀를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막 해.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예뻐하지. 맨날 좋아한다고 안아주고,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들이 있는 밤만 애들끼리 스킨십이 넘쳐요. 만나면 막 길거리에서 막 안아주고 서로 뽀뽀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친한 대상이 걔네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한다 말이야. 난 나중에 얘랑 같이 살 거야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난 얘랑 나중에 커서 같이 살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막 돌아다니는데 자주 만나는 여자애가 있어. 처음 약간 첫사랑 비슷한. 그래서 누가 좋아 뭐 이런 거고, 애 엄마도 알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그 친구 엄마가 보이면 누구 엄마 막 이렇게 되는 거지. 혜인이 엄마다, 혜인이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 볼 때까지 찾아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애도 우리 아들을 좋아해. 그래서 막 보면 막 쫓아와, 막 뛰어서 아진아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앉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랬는데 애가 다른 여자애한테 가고, 그 여자애는 우리 아들을 쫓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보고 있는데 애 엄마도 있잖아.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눈앞에서 막 되게 미안한 거야. 미안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지금 그 쫓아오는 아이가 예진이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상관없어요. 뭐 쥐들 그 나이 때 그렇게 노는 건데.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애 엄마는 보통 괜찮은데 애 아빠들이 별로 안 괜찮거든. 내 딸이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처음에 막 그 여자애가 내 아들한테 뭐 여자애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이러는데도 막 다 받아주고 이러는 걸 보고 애 엄마가 원래 이런 애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애 아빠가 보면 막 좌절하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내가 딸이 슬슬 애교가 늘어나고 있거든. 늘어나고 있으면 보면서 아빠들이 이래서 딸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도 그런 딸들이었다, 알겠지? 아빠한테 잘하세요. 자, 갈게. 원이 주어져 있고 원에 대한 중심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얘는 y는 2의 x제곱이야. 그치? 2의 x제곱이고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p가 되는데 얘들아 내가 지금 p점의 좌표를 설정을 할 거거든. p점의 좌표를 t, 얘를 t라고 잡았으니까 y좌표는 2t제곱이 돼야 돼. 알겠니? 요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잡을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잡을 거고 지금 너희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이 원에 대해서 원점 얘는 반드시 지나잖아. 그리고 P점도 지나고 있지. 그러면 원의 중심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두 점을 이은 현에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요. 맞니? 요거 이해됐어? 현의 수직 2등분선을 만들고 얘에 해당하는 교점이 뭐가 되냐면 중심점이 돼. 원의 중심. 이거 친구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C 좌표는요. 항상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 Y축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린 뭐 만들 거냐면 이 원점 O에서부터 P까지에 해당하는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는 2t야. 맞아? t분의 2t 제곱이고 중심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좌표 m값 중점의 좌표는 2분의 t, t 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요.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수직 2등분선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가 2분의 t, t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 전개를 쭉 해주면 마이너스 2t분의 1의 x에 플러스 4분의 1에 플러스 t제곱이 돼요. 맞아? 이 C점의 좌표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이 수직 2등분선에 해당하는 직선의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Y 절편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C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따지고 보면 0,4분의 1의 플러스 t제곱이 되는 거고 너희가 구하고 싶은 원의 중심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맞지? 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해당하는 P의 좌표는요. t값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0으로 향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너희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t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C점에 해당하는 좌표인 4분의 1의 플러스 t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좌표가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돼? 이거 어려운 형태고 친구들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해줘도 비슷한 유형을 만나면 못 풀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기 잘 해주시고 최대한 수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연속 진도를 나갈까? 여기까지 하고 얘를 숙제 여기까지고 너희 프린트 다 끝내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알았지? 프린트 다 끝내셔야 되고 그 카톡 올렸던 거 보셨어요? 카톡 올린 거 확인하시면요. 학원 쉬는 날이랑 그리고 내일 모레 너희 수업 일정 나와 있어요. 내일 모레는 너희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반별 성취도 평가 쳐야 돼요. 전체 학년들 다 보는 거야. 그래서 10시 반부터 토요일은 저기 본관에서 시작해요. 본관 4층에서 시작하니까 그때 찾아가셔 주시고 알림이도 그때 봐야 돼요. 알았지? 그거 알겠죠? 늦지 마. 늦는 친구들 있죠? 늦지 마요. 알았지? 늦지 말고 이건 시험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쉬는 건 너희랑 상관없고 학원 방학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특강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문의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특강 듣고 안 들어? 왜? 저 2주, 반 2주인데 일주일 동안 제가 여행을 가고 돼야 돼요.